앞서 상례에서는 친소관계의 구분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복은 상례에서 친소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례의 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는 많이 되었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상복을 어떻게 입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속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속논쟁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졌다고 해석될 만큼 그들에게 있어 상복이란 것은 어쩌면 가래 전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픔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상복을 대렴을 지내자마자 갈아입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이 입을 복장을 입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고 나서 아침곡을 하고 서로 조상하기를 의제대로 한다. 오복이란 5등급의 복식을 의미합니다. 친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5가지 복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입습니다. 5가지 복식은 참최복, 자최복, 대공복, 소공복, 심화복입니다. 참최복과 자최복은 3년, 대공복은 9개월, 소공복은 5개월, 심화복은 3개월을 입습니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최복. 그 복식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다. 참최복은 상복 중 가장 오랜 기간 입으며 죽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입는 복식입니다. 참최복 정복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정복이란 정규 상복을 의미합니다. 참최복을 입는 상황은 또다시 정복, 가복, 의복으로 나뉘는데요. 말씀드렸듯 정복이란 정규 상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경우가 참최복 정복입니다. 물론 딸도 시집가기 전에는 참최 3년복을 입습니다. 가복은 복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의 기준인 정복보다 한두 등급 높게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최복은 그보다 높은 복식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가복이란 본래 오복 중 자최, 대공, 소공, 심화 중 하나를 입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황에 따라 등급을 참최복으로 높여 입는 것입니다. 가복의 예시로는 장손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및 증조, 고조를 위해 승중한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본래 할아버지의 상례에서는 아버지가 참최복을 입어 슬픔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경우에 아버지 대신 상주 노릇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첫째 손주 아들이 상주가 되어 상례를 진행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첫째 손주 아들은 자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 자최 부장기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 손주가 상주의 노릇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입니다. 또 참최복 가복으로 아버지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장자란 첩이 아닌 자신의 정실아내가 낳은 아들 중
첫째를 의미합니다. 왕으로 치자면 세자로 정해두었던 아들을 위해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정해진 기준에서 친소관계와 질서에 준거하여 복식의 무게를 더하는 것을 가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복과 가복은 모두 혈연관계에서 입는 복식입니다. 의복은 혈연이 없는 사람이 의리로 입는 옷입니다. 그 예시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한 경우, 남편이 승중했을 때 남편의 옷을 따라 입는 경우,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이 후사로 삼은 부친을 위해 입는 경우입니다. 남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안에 아들로 그 이름을 올린 경우입니다. 앞서 종법을 설명드렸죠. 종법으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예법을 주관할 사람이 없었죠. 이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집안의 아들을 데려와 호적에 올리고는 했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후사로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양아버지와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의복으로서 참체복을 3년 동안 입습니다. 대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참체복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남편이 양자일 때 그 부인은 시아버지를 위해 참체복 3년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첩이 남편을 위해 의복으로서 참체복 3년을 착용합니다. 그렇다면 참체복은 어떻게 생긴 옷일까요? 참체의 참자는 꿰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해석하여 자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꿰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상의와 아래 치마를 만들 때 옆과 그 아랫단을 모두 꿰매지 않는다고 해서 참체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의는 재봉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하상은 앞은 세폭, 뒤는 네폭으로 재봉선을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재봉선을 일부러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건 조을 때 입는 길복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앞과 뒤를 이어주는 이 측면은 꿰매지 않습니다. 치마는 매 폭마다 3개의 첩, 즉 주름을 만듭니다. 상의의 길이는 허리를 지나 치마의 윗단을 덮을 수 있게 합니다. 등에는 부판을 답니다. 부판은 짐을 질 부자의 판자입니다. 조선의 학자 사계 김장생에 따르면 이것을 등에 두었기 때문에 부판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우리 등은 무언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부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앞쪽 가슴에는 최라는 걸 답니다. 우리가 참최복이라고 할 때의 그 가운데 최자가 바로 여기 앞에 붙이는 최의 의미입니다. 주작 아래에서는 이것을 왼쪽 앞부분에 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자는 쇠할 쇠자로 읽히기도 하고 상복 최자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최를 왼쪽 가슴에 대는 것은 심장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래 의절에서는 다음의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 부위에 닿는 것으로 이미 이름을 최라고 하였는데 상복을 또 통틀어서 최라고 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애통스러움이 몸 전체에 두루 있어서이지 다만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님을 취한 것이다. 명대학자 구주는 참채복의 최를 가슴 부위에 닿기 때문에 이름을 최라고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상복 이름이 참최복인데 왼쪽 가슴 한 곳을 가리켜 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행여 사람들이 오해할까 애통스러움은 몸 전체에 두루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살펴본 부판과 최는 상황에 따라 붙이기도 떼기도 합니다. 슬픔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상의에는 또 임이라고 하는 천을 덧댑니다. 이 임을 붙이고 나면 재밌게도 이 참채복 윗옷의 끝단이 마치 제비꼬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임을 덧댐으로써 치마의 양 끝단을 덮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매와 부판, 옷깃, 최, 임 이런 구성 요소로 상의를 만듭니다. 치마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앞을 3폭, 뒤를 4폭으로 하고 각 폭마다 주름 3개씩을 만들어 넣는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복 중에서 참채복을 만들 때는 가장 거친 배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어버이를 잃은 아들의 마음이 그만큼 경황이 없고 슬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채복을 입을 때는 함께 관과 수질, 요질, 효대, 저장, 구를 갖춥니다. 관은 상의와 치마를 만들 때에 비해 조금 가는 배를 사용합니다.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은 머리띠입니다. 요질은 허리띠입니다. 이 질자가 들어가는 머리띠와 허리띠는 줄 형태를 띱니다. 효대라고 또 있는데요. 요질의 반 정도 되는 굵기를 2번 겹쳐서 허리에 착용합니다. 저장이라고도 있는데요. 저장은 대나무를 써서 만든 지팡이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도 암삼, 젖자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암삼은 씨가 열리는 마, 삼을 의미합니다. 씨가 열리는 삼은 본래 칠흑색이라고 합니다. 예기 상복 소기의 소에서는 이렇게 참채복의 수질, 요질, 효대를 만들 때 암삼을 사용하고 대나무 지팡이 이름을 저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지극한 애통함이 안에서 뭉치면 반드시 그 형색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기 상복 소기에는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마음이 칼로 저미는 것과 같이 아픔으로 용모가 반드시 검푸르게 되는 것이다. 암삼의 짙은 색을 통해 슬픈 감정을 표현하여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사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를 사용해서 지팡이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장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친을 위해 지팡이로 대나무를 쓰는 것은 부친이 자식의 하늘이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둥근 것 또한 하늘을 상징하고 안팎으로 마디가 있는 것은 자식이 부친을 위하여 또한 안팎으로 애통함이 있음을 상징하며 또 사계절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으니 자식이 부친을 위하는 마음이 또한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도 바뀌지 않으므로
대나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둥근 것을 하늘, 네모난 것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천원지방이라는 말로 사용하고는 하죠. 한국에서 가볼 수 있는 조경이 멋진 전통 가옥에 가보시면 천원지방의 사유를 녹여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를 지팡이에도 담은 것이죠. 대나무는 겉에서 보아도 마디가 있고 안을 잘라보아도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마디마디를 자식이 내면으로도 그리고 외면으로도 슬퍼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에 자나 깨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모습을 대응시키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대나무라는 나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가 마는가는 예를 연구했던 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작 아래에서는 어린아이와 부인은 지팡이를 짚지 않도록 했는데요. 병이 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병이 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그만큼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아픈 사람이 지탱하는 물건입니다. 아플 때 짚는 물건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부인은 슬픔 때문에 아플 일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현대 여성분들이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자의 제자였던 양복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인 되는 사람, 계례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되지 않은 여성이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의례와 얘기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했죠.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취복. 둘째, 자취 3년이다. 오복 중에서 참채복의 다음 등급인 자취복입니다. 자는 꿰맨다는 의미입니다. 상의, 하상, 관의 제도는 참채복처럼 만들지만 참채복보다는 조금 굵은 생포를 사용하고 그 옆단과 아랫단을 꿰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수지를 시가 열리지 않는 삼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요질과 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채복의 지팡이를 대나무로 만들었다면 자채복의 지팡이는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게 만듭니다. 오동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중국 학자인 유장은 삼가리에라는 책을 참고하여 오동나무의 동자를 말했습니다. 오동나무의 동은 같을 동, 즉 같음을 말하니 슬프고 아픈 마음이 아버지와 같음을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동나무는 대나무와 달리 마디가 없는데요. 이는 집안에 지극히 높은 사람은 오직 아버지이며 밖으로 하늘에 굽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동그란 나무 윗동은 그대로 두고 아랫동을 네모나게 깎게 한 것은 어머니를 땅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천원지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유가 이 지팡이에도 들어간 것이죠.